자,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서 이제 아파트랑 주택 물건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점이라 혹시 아파트도 NPL로 매입이 가능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파트, 예, NPL로 매입 가능한가?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채권이 NPL이 NPL 채권이 높다는 거는 많다는 겁니다. 많다. 자, 낙찰가가 낮다. 자,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이쪽 채권자가 자, 두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경매로 배당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채권을 매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경매로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손실이 크다. 자, 채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적다. 자, 이러면은 당연히 채권을 매각합니다. NPL로. 아파트라도 NPL로 매각을 합니다. 자, 공간이 적으니까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10억입니다. 10억. 여기에 채권의 원금이 9억입니다. 9억. 따라서 채권 최고 금액은 10억 8천만 원이 되겠죠. 10억 8천만 원.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이렇게 누구나 궁금증이 유발될 텐데요. 어떻게 아파트 시세 10억짜리에 대출의 원금이 9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초에 대출을 해줄 당시는 시세가 한 15억 정도 갔어요. 자, 15억에 60%를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9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 금액은 10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담보 인정 비율이고요. 자, 이 중에서도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높습니다.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15억 시세 갈 때 대출이 12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하락세잖아요. 하락세. 실질적으로 15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감정가가 10%로 잡히는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볼 때 감정 가격이 10억입니다. 감정가가. 감정가가 10억인데, 원금이 지금 8억이라고 그랬죠. 9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9억이라고. 자, 이게 만약에 낙찰 가격이 만약에 8억이라면은, 자, 우리가 최근 상황은 이런 적이 없었지만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 아파트 채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 채권을 지웠지만은 매각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인다. 자, 8억의 배당을 받을 아파트 채권을 8억 5천만 원에 얼마든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NPL은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로 회수를 하는 것보다
해소를 하는 것보다 매각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인다. 자, 어디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치적으로 100%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사례를 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교재 2020년 3월 15일 날 출간된 이 경매를 이기는 NPL 투자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97페이지인데요) 자, 사건 번호가 이 사건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드리는 이 사건은 오늘 사례를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부터 엄격하게 따지면 2016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 채권이 아마 시장에 나온 게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채권의 원금이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손실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채권은 매각을 절대 안 합니다. 2016년부터 2022년 거의 가을까지 아파트 가격이 금리가 대폭 상승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는 시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NPL로 매각을 안 했지만 그 이전에는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사건을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는 겁니다. 자, 2014 타경 24060. 자, 판교에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1순위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의 원금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3억 1,200만 원. 따라서 채권 최고 금액은 120%가 설정돼서 3억 7,740만 원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저축은행에 대출을 또 받죠. 자, 이 순위로 모아 저축은행에서 얼마를 받는가 하면 원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 금액은 130%를 설정해서 3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이자를 못 내서 3개월 이상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됐죠. 이미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이 들어갔죠. 자, 경매 신청이 들어갔는데, 자, 이 채권을 이순위 채권을 NPL로 매각한 사례입니다. 매각한 사례. 자, 매각을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재매입해서 엄청난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98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 사례입니다. 자, 2014년 12월 정확하게 24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자, 첫 번째로 무슨 법인에서 매입을 했어요. 건저당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저당권이? 3억 2,500만 원이라는 채권 최고 금액의 건저당권이, 자, 이때 당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유롭게 매입을 했었죠. 자, 같은 날 동시에 2번으로 또 건저당권이 부기등기로 또 이전이 됩니다. 김포에 사시는 주 모 씨 앞으로 또 매각이 돼요. 자, 세 번째로 2014년 12월 26일 날 우리 학원이 세 번째로
누구 씨가 매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원이죠. 예, 우리 학원. 예, 재매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저당권이 당연히 이전이 되죠. 건저당권. 이따가 교재에 있는 내용과,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금이 2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얼마에 우리는 매입을 했는가 하면은 2억 2,500만 원. 자, 여기서, 예, 불문율이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도대체, 예, 여기서는 얼마에 매각했길래, 자, 이 사람들은 얼마씩을 남겼을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이고, 우리가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이것까지는, 예, 물어볼 수도 없지만은 답변도 안 해줍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2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적어도, 예, 한 번 넘길 때마다, 예, 한 1,000만 원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 공을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여기도 1,000만 원. 자, 적어도 2억 넘는 채권을 매입해서 뭐 1, 200, 300만 원 받고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판에 적어 놓고, 교재 39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예, 내용을 정보지를 통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1순위로, 예,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7천, 제가 74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3억 7,440만 원이네요. 나누기 1.2 하면은 원금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순위, 예, 이때 당시는, 예, 담보가치만 있으면 2순위에서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예, 건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죠. 자, 2순위로 모아저축은행에 채권 최고 금액 3억 2,500만 원 나누기 1.3 하면은, 예, 원금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 예, 이 채권을 할인해서 매각된 거를 재매입해서 이렇게 사왔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정보지는 지금 이미지가 없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열람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 예, 37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저당권부 채권 매매 계약서, 지금은 뭐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이때 당시는, 예, 지금 컴퓨터로 요즘은 다 출력을 하는데, 수기로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정확한 원본을 토대로 석연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고요. 채권 양도 가격이 우리가 세 번째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해서 2억 2,500만 원입니다. 2억 2,500만 원. 자, 여신거래 약정서 원본을, 채권은 채권자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오죠. 자,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당시는, 예, 지금 연체이자가 25%까지입니다. 2억 5천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25%면은 약 한 달에 한 520만 원 정도의 연체이자가 발생되고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 교재의 내용 중에 NPL로 채권을 매입하면은, 그것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면은 매입하는 NPL 채권 금액의 90% 내지 100%도 건저당권 질권 대출이 가능한 사례를 몇 번 보셨죠. 자, 무엇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2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2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월 늘어나는 연체이자가 약 520만 원인데 내가 매입한 건저당권, 예, NPL로 매입한 2억 2,5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연 10%로 받는다고 그래도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월 32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되며 또 따라서 원금 2억 5천만 원을 2억 2,500만 원으로 할인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등기부등본이 조금 확대해야 잘 보일 것 같은데, 뭐, 일단, PC로 보면은 잘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 2순위인 3번 건저당권을 매입했는데요. 자, 채권 최고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면은, 당연히, 원금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예, 인천에 있는, 예, 모아저축은행에서 이 채무자 박모 씨한테 대출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자가 미납되자, 예,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예, 법인에게, 예, 3번 건저당권을, 확정 채권 양도로 얼마나 할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훨씬 그 미만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매입을 해서 2014년 12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예, 바로 즉시 바로 팝니다. 건저당권 이전을. 예, 즉시 바로 팝니다. 2014년 12월 24일 날. 예. 자, 이걸 전매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건저당권을 이전해서 다시 매각을 하죠. 밑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예, 김포에 있는 분이 24일 날 매입을 해서 예, 같은 년 12월 26일 날 예, 우리 학원 관계자가 다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예, 잔금을 주고 건저당권을 이전한 날짜가 2015년 1월 6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입해서 예, 이틀 만에 팔고 하루 만에 팔고 이틀 만에 팔고 예, 우리가 매입한 채권 금액이 앞서 보여드렸듯이 2억 5천만 원짜리를 2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법원에 채권자 변경 신고를 당연히 하고, 자, 지금 이 사건은요, 2015년 1월 6일 날 건저당권 이전하는 날, 뉴스에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개발된다고 확정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 예, 아파트 시세가 대략 한 6억 정도 갔습니다. 자, 6억이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채권의 원금 플러스 원금 그러면은, 예, 원금이 5억 6,200만 원이죠. 5억 6,200만 원. 자, 플러스 연체 이자가, 예, 연체 이자가 예, 만약에 이제 발생은 당연히 되죠. 이러면은 합계가 6억을 물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판교. 지금 며칠 전에 가봤더니 뭐 엄청나게 예, 빌딩들이 올라갔더라고요. 저기 청계산 가는 뭐 거의 위쪽까지 예, 테크노밸리. 예, 이게 발표됐기 때문에 예, 하룻밤 사이에 5천만 원 정도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아슬아슬하니까 이 저축은행에서는 NPL로 매각을 했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이 이후로 계속 급상승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내 채권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임장을 하고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6억 5천 7억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자 자, 이 채권은 아주 안전하게 됐죠. 예, 전액 상환을 다 받을 수 있죠, 상환을.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아파트가 예, 이 바로 예, 판교에 있는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예,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예,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2015년 아마 2월 26일 날 예, 소유권이 넘어간 거로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뭐 등기부등본에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1순위와 2순위 다시 말해서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를 승계하고 얼마든지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미 3개월 이상 미납됐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매매는 돼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 1월 22일이네요. 2015년 1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자, 지금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넘어간 거로 봐서는 부부 간의 공동 명의로 지금 정상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이전하고 나서 지금 건저당권을 상환하고 다시 말해서 대출을 상환하고 건저당권을 말소하고 또 이분들은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월 2일 날, 바로 뭐 1순위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바로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한 플러스 연체이자, 플러스 연체이자, 연체이자. 자, 이 부분을 상환을 하러 옵니다. 상환을. 자, 이거를 대신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대위 변제죠. 대위 변제. 자, 대위 변제로 상환을 하러 오는데, 자, 우리가 2억 2,500만 원에 지금 이 채권을 매입을 했죠. 자, 상환을 하러 오는데 1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56일인가요? 자, 56일간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은 총 받은 금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2억 8,900만 원. 뭐 여기 끝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좀 공제를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2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들어갔을까요? 자, 이 NPL의 아주 가장 장점이 건질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건질권 대출. 자, 물론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은 건질권 대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건질권 대출도 아는 지인이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차용을 하면 됩니다. 차용을. 그냥 차용. 꼭 은행이 아닌 개인한테도 얼마든지 차용이 가능하죠. 자, 이분은 언니한테 약 2억이라는 돈을 차용을 했고요. 또 이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본인이 옅은 적금, 또 보험회사로부터 본인이 부은 금액에 대한 일정한 대출, 뭐 이런 걸 받아서 본인 돈 대략 한 2,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지인한테,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이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자, 한번 수익률을, 이 소득,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수익률, 아니 소득 금액. 자, 2억 8,900에서 2억 2,500 플러스 여기는 경비가 발생이 되죠. 자, 총 들어간 책에 집필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자, 2억 3,800만 원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5,100만 원 나옵니다. 5,100만 원. 자, 얼마를 들여서 5,1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약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약 3천만 원을 투자해서 56일 만에 5,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살려서 책에 기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상환을 하러 왔을 때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기타 이제 계산을 한 내역인데 총 받아야 될 금액이 2억 8,900 15,912원인데 15,912원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을 해준다. 크게 인심을 쓴 것 같죠. 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됐고요. 자, 밑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안 믿죠.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박아무개의 통장입니다. 자, 이런 통장을 제가 위조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앞에 계신 분은 글씨가 보입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2015년 3월 2일 대위 변제로 갚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면은 800만 원인가요? 8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900만 원, 5천만 원. 따라서 합하면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8,900만 원, 마이너스 2억 3,800만 원 하면은 정확하게 5,100만 원이라는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연수익률로 따지면 980%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은행에 빌린 여가 이자를 주더라도 본인의 자금
약 3천만 원으로 2개월 만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왕 아파트 채권, 아파트 NPL로 매입 가능한가? 자,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아마 2023년 후반기부터 내년 후반기부터 아파트 채권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사건만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2016 타경 9843입니다. 자, 이 사건은 분당에 있는, 분당 중에서도 분당동에 있는 고급 빌라예요. 자, 분당에 있는 빌라는 다 일군업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더 좋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개 지방에 있는 빌라는 개인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자,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뭐 삼익건설이라든지 심지어 현대에서도 짓고 이러니까 아파트보다 더 고급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 분당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이 빌라의 감정 가격이 얼마이든가 하면 5억 7,700만 원입니다. 5억 7,700만 원. 자, 여기에 대출은 어떻게 되나? 대출 내역은. 자, 우리 은행에 1순위로 4억 4,400만 원이 채권 최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순위로 똑같은 우리 은행에 3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계가 4억 7,400만 원입니다. 4억 7,400만 원. 자,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느냐? 자, 얼마에 매입했느냐?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참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은 2020년 1월 15일 날 출간된 NPL 실정 교과서 158페이지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정보지에서 5억 7,700만 원이라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자, 이 사건은 좀 기이한 사건입니다. 기이한 사건. 참 평소 이런 사건 보기가 힘들죠. 그 이유는 지금 멀쩡한 고급 분당에 있는 고급 빌라가, 자, 이것도 브랜드가 있는 빌라입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은 분당동입니다. 분당동. 자, 분당이죠. 분당에는 아파트보다 빌라 비율이 좀 적죠. 학군도 좋고 분당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빌라가 어떻게 이 당시 49%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첫 번째는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자, 한번 매각 기일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 1월 23일 날 30%가 저감된 70%, 4억 390만 원일 때 만약에 입찰을 했으면은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억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5억 7,700만 원도 좀 저감된 감정 가격이에요. 우리가 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6억 미만짜리는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4억 300, 그냥 최저 금액으로 써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2017년 7월 달에 낙찰된 금액이 5억 1,700이잖아요. 밑에 보다시피. 자, 제가 기이하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자, 입찰 본 경합자가 79명이나 돼요. 79명 맞죠? 네. 자,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은행에서 채권을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동화 회사로 넘어갔죠. 1순위 4억 4,400, 2순위 3천, 합해서 4억 7,400만 원짜리 1순위 채권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때 당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데 제가 발굴한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 정 팀장이라는 여직원한테 담당 AM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발 이
채권 좀 매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오케이, 매입해도 돼. 자, 매입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공부, 예,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아까 NPL 실전 교과서 1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굳이 지나간 책 살 필요 없이 학원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금액이 49%까지 떨어져서 2억 8,273만 원이 되자, 자, 채권자는 불안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매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채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인다. 자, 이래서 당연히 연락이 와서 채권을 매입했고요. 자, 이 당시는 2016년 7월 25일 이후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 법인을 통해서 건저당권을 이전받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투자한 사람은 건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함으로써 권리 확보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습니다. 자, 지금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시면은 지금 성대인 주식회사 한사랑대부, 한사랑대부 주식회사로 채권을 건저당권을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성계인 주식회사 한사랑대부 채권자 변경 및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건저당권부 질권 권리자, 조 누구 및 안 누구, 여기 안 누구 건저당권부 질권 권리자 안모 씨 및 조모 씨도 건저당권부 질권 권리자로서 제가 신고를 다 했고요. 또 이거는 기일 변경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채권 최고 금액 이상 배당을 받을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채권 최고 금액까지 이자를 늘려서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4억 7,400까지 다 받고 또 경매 집행 비용 대략 한 499만 원을 다 받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두 번이나 더 해서 매각 기일을 늘려서 결국은 2017년 9월 28일 날 배당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7억 4,400가 경매 집행 비용을 모두 받았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 사례에서 볼 때, 지금 판교에 있는 아파트에 할인해서 매입했죠. 할인해서 매입을 했죠. 자, 분당동에 있는 빌라, 고급 빌라죠. 할인해서 매입했죠. 자, 이 모든 사건이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두 사건 다, 우리가 천점으로 매입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자, 재매입을 하겠다. 자, 얼마든지 재매각이 가능하죠. 자, 우리는 대위 변제로 상환을 받고 또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죠. 배당을.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자, 유입을 했으면은 더 높은 소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갑작스럽게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2023년 내년이죠. 아마 후반부터는 아파트, 빌라 등 NPL 채권 우리가 매입 가능하죠. 이게 많이 쏟아진다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NPL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은,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 NPL에 뭐 대출만이 나오고 또 양도소득세 절감되고 뭐 이런 부분은 본 강의 시간에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